울산광역시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 굽이쳐 흐르는 천 중류에 수직으로 서 있는 안반. 이곳에 누군가 다녀갔다. 그들은 수직의 절벽에 놀라운 그림을 남겨놓고 역사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일일이 돌을 쪼아 목숨을 건 고래 사냥의 현장을 새겨놓고 사냥의 기술까지 면밀하게 바위에 새겨넣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집요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위의 그림들을 살펴보자 먼저 바위면의 왼쪽 고래다. 달리는 사슴떼와 맹수도 있다. 바위 안반에 새겨진 그림은 바다와 육지동물 총 300여 종.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암각화가 발견된 것이다. 암각화가 품은 형상은 동물만이 아니다. 팔다리를 벌리고 춤을 추는 듯한 사람들, 가면처럼 보이는 독특한 얼굴상도 눈에 띈다. 이것은 그림 속 사람들의 사냥감이었던 것일까? 뿔 달린 사슴과 멧돼지, 맹수로 보이는 각종 육지동물도 있다. 의외의 사실은 그림의 절반 이상이 고래를 비롯한 바다 생물이라는 것. 의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왜 심해에 사는 고래가 이 산속 바위에 새겨진 것일까? 무엇보다 이곳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으며 어느 시기의 사람들이었을까? 비밀의 열쇠는 그림 속에 있었다. 바로 그림 기법의 차이다. 먼저 그림의 전체를 파낸 면새김 기법, 다른 하나는 그림의 윤곽선만을 파낸 선새김 기법. 따라서 이 그림의 제작 시기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의 면새김으로 바다동물이 많이 그려지고, 뒤이어 청동기 시대의 선새김으로 육지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다. 또 하나의 단서는 면새김 위에 선새김이 덧새겨져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곧 이 그림이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그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슴도 고래보다 더 나중 시기에 덧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사슴을 울타리에 가둬 키운 이 그림은 이제 한반도의 초기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동물에서 육지동물로, 수렵에서 농경으로, 반구대 암각화는 놀랍게도 한반도의 첫사람들이 신석기를 거쳐 청동기로 넘어오는 격변의 과정을 증거하는 그림이었던 것이다. 7,000년 전 이곳 반구대에 사람들이 있었다. 바다를 누비고 새로운 농경 문화를 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바위폭에 그려냈던 사람들. 그들은 세계에 유례없는 암각화를 탄생시킨 이 땅 최초의 화가들이었다. 대체 그들은 고래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반구대 암각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물을 붓는 고래들이 보인다. 분기공으로 호흡하는 고래의 생태를 포착한 것이다.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고래도 있다. 보통 새끼 고래는 호흡이 짧아서 30초 이상 물속에 머물지 못하고 어미의 등에 업혀 다닌다. 해초 사이를 유영하는 고래의 모습도 보인다. 해초 속에서 놀기 좋아하는 고래의 습성까지 파악한 그림. 일종의 수중 관찰이 필요한 그림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림이 있다. 한 마리 고래의 등에 묘사된 길고 뾰족한 화살표 모양의 이것. 7,000년 전 바다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을 말하고 이것은 무엇일까?
고래의 등에 꽂혀진 화살표 모양의 정체, 바로 작살이다. 암각화 한쪽에 묘사된 이것은 5인용 배다. 놀랍게도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배보다 더 큰 고래를 끌고 가는 고래 사냥을 표현한 그림이다. 그렇지만 동력선도 무기도 없던 선사시대, 망망한 바다에서 고래와 싸우는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2010년 8월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에서 그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발견됐다.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래뼈에 꽂힌 것은 바로 작살이었다. 신석기인들은 사슴뼈를 갈아서 만든 이 날카로운 작살로 집채만한 고래와 대적한 것이다. 신석기 고래 사냥과 비슷한 사냥법이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다. 이곳 주민들은 수백 년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낭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유일한 무기는 4m 길이의 작살. 이 암각화의 신석기인들처럼 그들도 이 작살만으로 고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배를 만들고 사슴뼈 작살을 이용해 먼 바다에서 고래 사냥을 했던 한반도의 신석기.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 최초의 고래 사냥으로 기록되는 이 사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마치 생물도감처럼 생생하게 고래 그림을 새겨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 최초 고래 사냥꾼들의 모험과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다 해줄 것이다. 암각화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고래 그림과는 다른 성격의 그림이 하나 발견된다. 바로 이 고래. 여느 고래와는 달리 몸체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다. 꼬리에서 머리까지 몸 전체가 일정한 크기로 구획이 정해져 있는 모습이다. 혹시 고래의 종류를 표현한 것일까? 하지만 범고래와 향유고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새로운 종류의 고래는 아닌 듯하다. 실마리는 그림 속에 있었다. 고래 등에 탄 채 춤을 추는 듯한 사람이 함께 새겨져 있는 모습. 그렇다면 이 역시 사람에 의한 고래 사냥의 과정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 이 선등분된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고래를 잡은 후 고기를 나누어 가지는 공동분배. 몸 전체가 거의 같은 크기로 14등분된 암각화의 고래 그림은 지금의 고래 해체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진 고래는 그 무게만도 10톤. 한 부족이 겨울을 나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고래는 신석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고, 이러한 고래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대의 교육을 위해 바위에 고래 그림을 남긴 것이다. 반구대를 중심으로 지금도 태화강 유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대규모 집터들이 발견된다. 바다에 나가 고래를 잡고 그것을 나눠 먹었던 인구가 반구대 주변에 분포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집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반구대 절벽에 고래 그림을 새긴 것일까? 신성한 대상이었던 고래를 반구대에 새겨놓았다는 것. 여기에 또 신석기인들의 계산이 숨어있다. 왜 그들은 고래 그림을 남길 장소로 반구대를 선택했는가? 반구대 바위 안반의 상단부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 마치 지붕처럼 툭 튀어나온 안반. 그림이 그려진 안반과 지붕돌 사이는 약 100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피해가는 천혜의 장소였던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은 댐으로 인해 암각화의 선들이 희미해졌지만 발견 당시만 해도 제법 선명한 윤곽선이 남아있었다. 수천 년 동안의 노출에도 지붕돌의 역할 덕분에 보존이 가능했고 신석기인들은 그 점까지 고려했던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도전의 장소이자 목숨을 건 모험의 장소였을 것이다. 암각화에는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며 무사한 일을 기원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담겨있다. 춤을 추고 나팔을 불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사람들. 반구대 암각화의 신석기인들은 그렇게 고래 사냥의 풍어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바다로 나간다. 문자가 없던 시절, 고래잡이의 풍요를 바라며 후대까지 지혜를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수천 년 전 암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다.